일단은 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G20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G20 정상회담에 나오는 이슈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나와줬던 이슈,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과 일본, 한일 정상회담이 뭐 무산이 됐다. 이거는 볼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고요. 뭐 일본이 뭐 어떻게 됐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것만 잘 보면 되고요. 뭐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뭐 증시 중국과의 회담이 지금 이제 잘 준비되고 있다. 뭐 그다음에 뭐 좋은 결과가 날 것이다. 계속 이런 이제 호재성의 이슈를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오늘 좀 크게 영향을 받았던, 특히 미증시가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여태까지 계속 될 것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막 이런 것들 심어주다가 갑자기 오늘 그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마라라는 이제 직역을 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았던 이 증시가 갑자기 의장의 한마디로 그냥 훅 빠져버리는 그런 시장이었죠. 근데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 그 미국의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 등을 봤을 때에도 지금은 살짝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 그리고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경제학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뭐 금리 인하가 가장 적절해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발언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발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당분간 뭐 잠깐 뭐 눌려주는 부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이게 그 금리 인하가 안 될 것이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어을에 나와주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 뭐 좋은 이슈가 나와주는 중에서도 악재가 한번 나와주고요. 그다음에 악재가 나오는 와중에서도 호재가 한번 나와주는 뭐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종목이 상승이 나오다가 중간에 한번 하락했다가 올라가준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눌림목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빠른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시장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를 보고 이슈를 보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슈를 보고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많은 손실을 보셨을 거예요. 물론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거의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래도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오늘 신규 종목으로 대응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와주는 종목들을 매수하셔가지고 뭐 오늘 뭐 급등이 나왔던 뭐 동성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들 뭐 현대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로 충분히 매매가 가능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약주들이 뭐 좋다 했었지만 제약주들의 뭐 큰 상승은 없었어요. 그냥 기술적으로 자리만 잡아주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다가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와주는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자리를 잡아주는 종목들을 눈여겨보다가 이제 오늘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뭐 오늘 수익을 보는 매매를 또 진행하셨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슈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가지고 오늘 뭐 당일 수익을 본다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일주일 동안만 아무리 길게 가져가도 일주일 동안만 보는 매매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지수 차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시장 먼저 보도록 하면은 코스피 시장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왜냐면 뭐 증시가 이제 6월달 초반에 반등이 좀 나왔다가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승 자체가 상승, 하락,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하락했고 지지받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준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봤을 때 하락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기관들은 매수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만큼은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려준다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은 올라섰다가 저항 라인대를 잡아주면서 쌍봉을 만들어주고 하락이 나와주는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이 흐름 자체가
기관들마저도 외국인들과 동참해서 매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총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우량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딱 기업 내 이름을 들었을 때 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코스피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코스피에 상장되는 종목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들, 특히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기관들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 있는 물량을 대부분 정리해주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많이 눌려주면서 근데 또 이제 개인분들은 또 코스닥 시장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많이 눌려버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많이 답답하다. 그리고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슈가 없는 종목들 또는 상승 가능성이 없는 종목들을 들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아마 큰 폭으로 이 4거래일 동안 큰 폭으로 많이 하락했을 거예요. 뭐 4거래일 동안 심하게는 뭐 20%, 심하게는 뭐 30% 이상 하락하는 종목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쉽겠지만 조금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런 종목으로 매매를 했을 때 만약에 정리를 하고 어떤 종목으로 좀 매매를 진행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본다면 오늘 대표적으로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우리가 좀 매매를 해볼 수가 있었겠죠. 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상한가에 도달해서 마감했습니다.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다. 살짝 조금 이제 갸우뚱하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전형적인 주식 패턴이라고 한다면 종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고점에서는 큰 상승이 없고 반등이 나와봤자 뭐 3, 4%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눌려주는 게 보통인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번 연도 3월부터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죠. 상승이 쭉 나왔다가 눌렸다가 4월 달에도 한번 상승. 그러니까 다달이 한 번씩 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큰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5월 달 말부터 6월 달에는 그렇게 뭐 딱히 그런 상승은 없었죠. 그런데 지금 눌려주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고점 놀이 하다가 눌려줬겠구나 싶었겠는데 오늘 갑자기 시초가를 갭상승 띄워주면서 나왔다가 갑자기 이제 급등이 쫙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상한가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 한 번 더 올라간 겁니다. 상한가로. 그렇다고 했을 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계속 사고는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종목이 눌려주면서 거래량 확 줄어들면서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정확한 지지라인대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기법 뭡니까? 3분봉 역배열 기법이거든요. 지금 어제장의 3분봉 역배열을 봤을 때에도 지금 이제 여기서 역배열이 나왔다가 20선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아주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매수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건데 기법상으로 봤을 때 20선을 지지를 받았다가 60선과 120선의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종목이 눌려버렸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 3시 이후에 지지를 받아주면서 돌파가 나왔을 때는 뭐다? 거래량을 동반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거래량을 동반을 하지 않고 잠깐 살짝 눌렸기 때문에 뭐다? 이것도 자리를 잡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잡아주고 오늘 갭상승 이후에 단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죠. 단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종목이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했다가 눌려주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에서 매매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차트를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도 매매가 가능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요. 이슈를 보면서 물론 이제 현대바이오에 대한 이슈를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사실 미리 알고 있는 건 불가능하죠. 오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알았다 하더라도 급등하는 와중에 아셨을 거고 그러면은 급등하는 와중에 아셨다고 한다면 여기서 매매가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행인 거지. 만약에 기본적인 급등주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급등했다가 눌려주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오늘 손실을 볼 수도 있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 상한가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수익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니까 수익을 보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슈를 보고 급등하는 와중에 매매를 하시면은 반드시 거의 뭐 90% 정도 물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에는 항상 급등하기 전에 매수를 하고 급등할 때는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국동이라는 종목인데, 국동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어저께 또 급등이 나왔었죠. 어저께 상한가 마감, 그다음 오늘 갭상승 띄워주고 눌렸다가 이제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이 다시 한 번 더 나왔던 종목이에요. 자,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오늘 이제 흐름 자체가 갭상승 띄워줬다가 한번 눌려주면서 지지받았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어제 흐름 이제 어저께 매수가 진행이 됐던 종목입니다. 아니면 오늘. 자, 왜 어제 오늘 매수가 가능했는지 보여드리자면 어제 딱 이제 이제 엊그제죠. 이 거래일 전에 지금 현재 차트 흐름을 보시면 지금 이쪽에서 거래량 동반을 해주면서 살짝 눌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어제 현대바이오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지라인대를 잡아주면서 어제 딱 시초가 만들어주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요 20선과 160선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계속 횡보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막 오후장부터 급상승이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이제 지지를 받아주면서 마감을 해요. 어저께 여기서 보시게 되면 상승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오거든요. 그 전까지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딱 보시게 되면은 어저께 매수를 해놨다라고 한다면 오늘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수익을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을 어제 매수 못했다. 그럼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여기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했다면 매수를 하고 나서 어떤 선을 보고 매매를 하라고 했어요? 60선과 120선을 보고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종목이 쭉 올라가다가 눌려버렸죠. 60선 이탈했네요. 아쉽네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20선 지지받고 반등. 다시 한번 지지받고 반등.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요. 그럼 뭐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처음에 지지를 받아주고 눌릴 수도 있으니까 매수 못했다 치더라도 여기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거든요. 왜? 20선까지 지지를 받아주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던 구간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매수했다? 그러면은 뭐 단기적으로 얼마의 수익이 나옵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바로 그냥 한 15% 정도? 10% 정도는 간단하게 나오는 흐름이에요. 마지막까지 끌고 왔다면 물론 20%까지도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뭐 20%까지는 아니더라도 10%, 15%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기법대로만 매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당일 매매 또는 이거래 매매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3분목 역별 기법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해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세 번째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EID라는 종목인데 EID 같은 경우에도 6월 달에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건 좀 예상이 불가능하죠. 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구간에서 매수했다가 더 떨어지면 고점에서 물려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EID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분봉으로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딱 매수 가능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오늘 딱 지금 이제 시초가를 형성해주고 나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시초가를 형성해주고 나서 눌리면서 3분봉 역별이 나왔고요. 20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주는 구간 어디예요? 여기서 매매가 가능했다는 거겠죠. 근데 물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동전주고 그다음에 경고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매가 좀 꺼려지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까지도 기법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게 되면은 500원쯤에서 지금 이제 매수 구간이 나와주고요. 반등이 나왔다가 눌렸고 매수한 다음에 뭘 보라고 했어요? 60선과 120선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60선 지지받으면서 반등이 나왔고 1차적인 매도 구간 나오고요. 눌리면서 120선 지지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홀딩 구간 나오면서 막판까지 올라가주는 2차 매도 구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경고가 붙어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좀 꺼려하는 종목까지도 기술적 분석으로 정확하게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3분목 역별 기법으로만 매매하신다 하더라도 매매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세미콘라이트라는 종목인데 세미콘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미콘라이트 예전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2018년도 후반부터 해서 쭉 눌려주면서 이렇다 할 상승 구간이 나오진 않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지라인대를 잡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다가 눌려버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지지라인대 잡고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이 종목이 오늘 뭐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 봐야 되는 것이냐? 이거는 지금 분봉상을 보여드리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제 장에 다시 한번 3분봉 역배열 기법이 나와주면서 여기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주죠. 그리고 나서 막판에 올려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상승 구간을 잡아주고요. 어저께 홀딩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한 번 더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겠죠. 한 10% 정도의. 자, 그런데 이게 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매수한 다음에는 60선과 120선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60선 딛고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탈했다가 120선 딛고 다시 한번 반등, 다시 한번 눌렸지만 120선을 딛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주면서 막판 한 3시쯤부터 3시 반까지 횡보를 진행했다는 게 가장 특징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거래량을 보니까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래량이 눈에 보이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원에 마감을 했지만 내일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내일 시초가를 1,000원에 형성해서 잠깐 눌렸다가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갭상승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도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매수했다 하더라도 오늘 정리하는 게 아니라 종목의 흐름을 보면서 내일까지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3분봉 역배열 기법으로 매매를 진행했을 때는 당일 매매 종목 또는 종가 매매 종목 또는 스윙 종목까지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뭐 전천후 그냥 뭐 만능의 기법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기법에 대입해 보면서 아 지금 어떤 구간이구나, 아 지금은 정리해야 되는 구간이구나 이런 것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많은 관심을 좀 받았던 종목이긴 한데 질환지교 시큐리티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상한가 도달을 했죠. 근데 이 질환지교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요. 예전에 뭐 이제 그 보안 관련주 해가지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뭐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정부 정책으로도 나와주는 이슈에 대해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질환지교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쭉 올라오다가 한번 눌렸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5월달 하락장에 뭐 하락을 피하지 못했죠. 그리고 6월달에 반등이 나와주다가 횡보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종목을 과연 어디서 매매를 할 수 있었겠느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오늘 거래량이 거의 폭발적으로 터져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분봉상으로 보시면은 어제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매수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3분봉 역배열 기법으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오전에 3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역배열이 나왔다가 20선을 돌파해서 지지받아주는 구간이 오전 9시 30분까지 나와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가 진행이 돼요. 그럼 매수를 했다. 근데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60선과 120선을 돌파했다. 120선에 지지를 받았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당일 급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당일 급등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주면서 거의 상한가 도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상한가 도달했다가 눌렸다가, 그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슈 받아주면서 한 번 더 올라가주면서 결국엔 상한가 마감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했다가 눌렸죠. 근데 60선을 이탈했지만 120선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럼 매수했다가 왔다 갔다 한 번 더 눌렸지만 120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 그럼 뭐예요? 충분히 상한가 마감을 해주면서 급등주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10% 정도의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급등주 매매를 했을 때 급등할 때 매매를 하시면 손실을 보죠. 근데 이 종목은 뭡니까? 급등을 했다가 눌릴 때 분봉상에서 60선과 120선을 확인하고 매매를 진행한다면 손실 보지 않고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3분봉 역배열 기법만 여러분들 아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종목들을 대응할 수 있다. 어떤 종목이든 급등주든 당일 매매든 오늘 매수해서 내일 매도를 하든 일주일 동안 매매를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분봉 역배열 기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잘 숙지해 두셔야 된다라고 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코아스라는 종목인데, 코아스가 최근에 이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받았죠. 코아스 자체가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받았고,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가 또 엄청나게 또 하락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딱 보시게 되면은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일봉상에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으면서 6월 달에 반등이 나와주고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 구간에서 매매가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제 수익 구간을 노려봤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었다. 어디에서요? 밑꼬리 부분에서 매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어제 이제 급등이 한번 축 나왔죠. 그래서 어제 급등하셨을 때 매수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뭐라고 했어요? 종목은 급등할 때 만약에 오늘 급등할 종목을 사고 싶다 한다면 급등할 때 사는 게 아니라 눌릴 때 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0선까지 이탈해버려서 쭉 눌려버려요. 그럼 어디서 매수한다? 눌렸다가 3분무 역배열 기법 다시 뜨니까 20선을 돌파하는 구간 어디예요? 어제 오후 구간에 매매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거의 장마감 구간에 매매가 가능하죠. 거래량 들어오주면서 이평선들 돌파가 나오고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됩니까? 오늘 어떻게 돼요? 다시 한 번 더 살짝 올라왔다가 눌려주면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홀딩 가능하고요. 또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밑꼬리 매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마감은 4% 마감을 했지만 밑꼬리에서 매매를 진행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10% 정도는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또는 어저께 매수해서 끌고 왔다고 한다면 충분히 10% 정도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란지구 시키리치처럼 상한가를 찍고 눌렸다가 다시 상한가를 가는 종목으로 매매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종가에 매매해가지고 오늘 또는 오늘 신규 매수해가지고 음봉 밑꼬리에서 매매를 진행해가지고 그냥 쫙 올려버리는 그런 매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3분목 역배열 기법을 통해서는 어떠한 종목이든 어떠한 패턴이든 다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에서는 뭐 소형주가 간다. 지금 이 시장에서는 대형주가 간다.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이슈 받고 간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3분목 역배열 기법 하나만으로도 어떤 시장이든 1년 내내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될 매매를 해야 될 방법은 바로 이 3분목 역배열 기법을 통해서 단타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